그냥 남방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지개를 하는데 핑하고 쇼핑. 왜 여자의 큰 가슴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소비하기 바쁘지 정작 여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프로덕트는 만들어주지 않나. 안녕하세요, 라지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슴 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가슴 큰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쇼핑할 때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구독이랑 댓글, 좋아요. 우선 제가 이런 파인 옷을 입고 나온 이유는 제가 평소에는 되게 잘 가리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가슴이 큰지 몰라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다 가려서 나오면 쟤는 뭔데 뭐 가슴도 별로 안 크면서 이런 가슴 큰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나? 라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네, 이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토픽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성희롱을 계속해서 쭉 당해왔고 그게 이제 뭐 그냥 시선적인 성희롱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터치가 있는 성희롱이라던가 웬만한 성희롱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별로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경지에까지 이르렀어요. 아무렇지는 않지는 않겠지만 예전만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많은 가슴 큰 분들도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고 오셨을 테고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되게 무덤덤해진 것도 사실상은 성희롱을 하시는 분들의 잘못인데 그게 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16년 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온 케이스예요. 굉장히 좀 처음에 충격적이었던 게 성희롱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점이에요. 해외에 있었을 때도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국인도 당연히 있긴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이세요. 그때는 100번, 1000번 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해를 해서 그때는 혈기왕성한 나이이고 다들 이제 좀 철없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넘기면 안 되죠.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됐어요. 제가 성희롱이 괜찮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 오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노출을 하던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 티셔츠를 입고 다니던 특히 한국에서 계속해서 자라오셨던 분들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좀 프리하게 이런 옷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는 케이스가 많고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감추고 다녀도 가슴 큰 사람들은 이제 티셔츠만 입어도 옆에서 이런 볼륨이 보이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 아저씨들의 시선강간이라고 하죠. 뭘 입고 다니던 시선강간이 되게 심하고 그거를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말로는 뭐 옆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오씨 가슴 봤어? 이러면서 이런 말 서스럼 없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뭐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아저씨들이 유독 정말 성희롱을 많이 하세요. 젊은 사람분들 덜 하는 편이에요. 하신 분들도 물론 많으시지만 근데 아저씨들은 정말 염치 없이 대놓고 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1분 전에는 하도 성희롱을 많이 당해서 무덤덤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정말 이가 갈림. 별명 같은 경우 별명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가장 좀 이제 공통적이었던 별명은 젖소 부인 그리고 얼굴 3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딜 가나 여자든 남자든 제 이미지는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 가슴 크네. 제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가슴 크네 라고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장점으로 생각하려고요. 선만 안 넘으면. 한 가지 일화를 공유를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수업을 듣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텍스북이 2개가 있었는데 걔가 하나가 없다 해가지고 하나를 이제 그냥 공짜로 줬고 그럴 만큼 저는 걔한테 그냥 되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뒤에서 저를 성희롱? 아닌 성희롱을 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뭐 19살이면 뭐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지만 어찌 됐건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전화를 하니까 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제가 또 다른 아는 저희 과 동기 중에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 그거 아냐고 땡땡땡이 너의 이름을 더블 D라고 저장을 해놨더라. 그런데 이제 하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모든 남자 신입생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 부재중 전화가 떠서 네 그게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당연히 성희롱을 당했겠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쌩 깠어요. 나중에 4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화해를 하게 됐는데 그냥 넓은 마음으로 네, 착한 제가 용서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간간히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고 걔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너가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맛있는 거 사. 한우 오마카세. 소개팅에 대해서도 진짜 안 좋은 경험이 있는데 가슴 큰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이제 이런 옷은 당연히 리빌링 한 거겠지만 그냥 일반 티셔츠나 아니면 이제 일반 긴팔 뭐든 입던 이게 골이 비치잖아요. 좀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가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슴골이랑 그 안이 훤히 다 보여요. 한 번은 소개팅을 하는데 되게 밥도 잘 먹었고 분위기도 되게 괜찮았어요. 헤어질 때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햇빛이 쨍 저의 가슴에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고 놀랬겠죠? 이게 뭔가 싶으셨겠죠? 보시고 저한테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 눈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가슴을 보면서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뭐 연락 드릴게요. 이런 거요. 인사하고 바로 소개시켜준 분한테 전화해서 욕을 했죠. 욕할 일이 참 많네요. 근데 이게 진짜 당하고 살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거고 제가 물론 이제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그런 상황과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이제 저를 소개시켜준 분이 그분한테 바로 전화해서 한마디를 하셨죠. 왜 그랬냐? 왜 내 얼굴에 먹칠했냐? 등등. 절대 성희롱을 당하신다면 가만히 있으시지 마세요. 그리고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한테 당하는 일이 대다수이겠지만 뭐 98%이겠지만 저는 여자분들한테도 많이 당했어요. 한 번은 어렸을 때 중학교였나 고등학생 때였나 아무튼 이제 그때쯤 목욕탕을 한국에서 간 적이 있는데 아주머니가 옆에 이제 머리를 말리시면서 갑자기 학생 가슴이 뭐 너무 예쁘네요 만지려고 하셨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실제로 만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약간 막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이제 제 가슴을 보고 뭐 이렇게만 하셨는데 제가 미용실이랑 그리고 이제 네일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아무래도 어린 나이고 같은 성별이다 보니까 만지는 게 괜찮으신 줄 알았나 봐요. 동의를 없이 만지세요. 가슴 진짜 크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런 가슴 처음 봐 이러시면서 네, 그냥 덥석. 아이고. 네, 덥석. 네, 근데 이제 같은 성별이어서 기분은 좀 덜 나쁠 수는 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제가 이제 만져도 된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손을 뻗어서 만지면 그거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강아지들도 허락 없이 만지면 주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슴인데 중요 부위인 가슴인데 그렇게 이제 허락 없이 만지셨던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성희롱까지는 아니지만 또 제가 룸메들이랑 같이 산 적이 있는데 대학교 때 혜택한 빨래를 빨래대에 걸어놨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거 엉덩이 가리개냐고 그거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친구니까 친구끼리 그 정도 장난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 이제 엉덩이에 갖다 대보고 막 이랬대요. 제 브라를 가지고 불쌍한 제 브라. 가슴 크신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떡대가 굉장히 크신 것 같으세요. 저 포함. 저도 이제 조금만 살쪄도
되게 떡대가 이렇고 그냥 타고난 직각 어깨에다가 가슴까지 크니까 부해 보여요. 뭘 입어도 부해 보이고 이제 가슴 크신 분들은 가슴이 사실상은 지방이다 보니까 팔이라던가 겨드랑이라던가 이런 등 쪽에 살이 굉장히 잘 붙어요. 제가 어렸을 적 사진을 봤는데 제가 7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제 부유방이랑 그리고 이제 가슴골이 살짝 있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같겠지만 그 나중에 사진 찾으면 인증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래서 타고나기를 그냥 좀 떡대가 타고나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강박증이랄까?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덜해졌어요. 제 몸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도 이제 배웠고 어렸을 때는 친구들도 더 말랐던 시절들이 많았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옷빨도 더 잘 받는 것 같고 한창 예민한 사춘기 예쁜 옷 입고 싶을 그럴 때인데 저만 약간 별명이 좀 아줌마였어요. 아무래도 가슴 큰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정신 승리일 수도 있는데 떡대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저 같은 체형의 분들은 술을 대다수 잘 마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유일한 장점이지 않을까. 한 가지 다른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더러워지면 그냥 막 여기 닦을 수 있는 거? 아무나 못하는 스킬이죠. 지금은 예전처럼 다이어트 강박증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그냥 건강하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근데 제가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못 빼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 다가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몸 만들기 어떻게 더 건강하게 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증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어깨 결림은 정말 일상이고 어깨가 그냥 항상 너무 아파요. 그냥 누가 앉아있는 것처럼 너무 항상 아프고 그리고 승모근 발달 여기 계속 이제 좀 힘을 주고 있어야 지탱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쪽 승모근이 너무 발달해서 결국은 어깨 결림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제가 침도 맞아봤고 마사지도 열심히 해봤고 하는데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브라를 입다 보면 여기 안 그래도 아픈 어깨끈이 눌리다 보니까 정말 정말 아파요.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 갈 정도로 아프고 잘 때도 아프고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 아픈 거는 덤으로 같이 동반이 되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다는 점 네, 저도 몰라서 저도 계속 팔로 받치고 있네요. 이게 무겁다 보니까 몰랐는데 밖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무거우니까 맨날 그냥 이러고 있고 등도 구부정하게 앞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생리할 때는 안 그래도 커서 힘든 가슴이 진짜 더 땡땡 부어오르고 더 커지고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아파요. 조금이라도 걸으면 아프고 그래서 생리할 때는 거의 가슴 아플 때는 진짜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누워있을 때 그거 아시죠? 여기 가슴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포개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임보 중인 강아지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막 밟아요. 그러면 정말 사랑스러운 동물들이지만 말로 설명 못하는 그 고통이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또 동물들이 잠을 잘 때 제 가슴이 쿠션인 줄 알고 가슴만 베고 자요. 마사지 받을 때도 이제 엎드려서 받아야 되는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지 받는 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좋아하고 옷 입고 벗을 때도 제가 약간의 폐쇄공포증 비슷한 게 있는데 그냥 어떤 옷을 입던 벗던 여기에 걸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타이트한 원피스나 이런 거 입을 때 너무 답답해요. 약간 숨이 안 쉬어지는. 그래서 옷 입고 벗는 거를 정말 싫어해서 제가 쇼핑도 별로 그렇게 즐겨하는 편이 아니에요. 가슴이 좀 자주 아프고 결릴 때가 많고 제가 이제 좀 만져보면 좀 단단해질 때도 많고 안에 뭔가 몽우리 같달까? 그런 게 가끔씩 또 뭐 새로 만져지는 게 있다 보니까 유방암인가? 이런 이제 걱정이 돼요. 근데 유방암이 가슴 크기랑은 상관이 있나요?
옷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쁜 걸 되게 많이 입고 싶은데 맞는 옷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잘못 입으면 그냥 떡대 커 보이고 부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마른 분들이 입었을 때 좀 옷핏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입으면 그냥 그렇게 오빠를 잘 받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제일 즐겨 입는 거는 아무래도 입고 벗기에도 편하고 그냥 보기에도 그렇게 뭐 엄청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예쁘기 때문에 남방을 잘 입는 것 같아요. 저는 남방이 제 옷장에 되게 많고 지금은 너무 많아서 이제 최대한 좀 안 사려고 줄이려고 하는데 남방을 자주 입고 근데 남방도 불편한 점이 붙지 않을 뿐이지 여기 단추, 벌어짐, 여기 다 가슴골이 보이고 옆에서는 이제 당연히 더 잘 보이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 그냥 남방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지개를 하는데 단추가 뜯어져서 앞으로 이렇게 핑 하고 튕겨 나간 적이 있어요. 옆에 있던 친구도 저도 놀랐죠. 맨투맨, 후디 이런 걸 입을 때는 유독 더 그러니까 라인이 아예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좀 이제 붙는 걸 입으면 이 허리 라인도 살아나고 해서 몸매가 좋아 보이는데 그냥 맨투맨이라던가 후디 같은 경우는 그냥 펑 퍼짐 그냥 뭐 이래 보여요. 제가 티셔츠는 그렇게 즐겨 입는 편은 아닌데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좀 뭐 글씨가 써져 있다던가 아니면 캐릭터 그런 거 입고 다녔지. 근데 이제 그런 걸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체가 되어버려요. 3D 캐릭터로 살아난달까?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가서는 안 입던 기억이 그래서 제가 티셔츠를 그만 사게 됐나? 그리고 아까 앞에 소개팅 일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트를 입던 뭐를 입던 여기 안이 비쳐요. 나시를 입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안에 나시 입는 걸 또 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입던 버릇이 없었고 그냥 나시가 좀 답답해요. 안 그래도 이제 옷 입고 브라 입고 하면 끼는데 나시까지 입으면 더 답답하고 더 저를 옥죄이는 그런 느낌 때문에 나시를 잘 안 입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시를 막 그렇게 입는 게 그런 문화는 아니어가지고 네, 다들 잘 안 입고 다녀요. 근데 이제 한국 와서는 이제 제가 외국이랑 똑같은 옷 스타일을 입고 다니면 뭐 그렇게 야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등짝 스매싱을 많이 당했죠. 같은 옷을 입어도 저만 혼나요. 친구랑 같은 옷을 정말 그냥 똑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따로 방에 불려가서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고 혼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 외에 일상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가슴에 땀이 모이고 가슴골에 땀이 주르륵 흐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덥거나 습해지면 땀띠가 잘 나는 횡단보도 건널 때 10초 안 남은 횡단보도는 가슴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뛸 때 가슴을 잡고 뛰어야 된다는 점?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웃기겠어요. 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이 보면. 크니까 조심한다 한들 이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 부딪힐 수도 있는 점, 다른 사람이랑 엘리베이터 탈 때도 점심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러고 타요. 안 부딪히려고. 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간혹 가다가 친구랑 있을 때 뭐 이제 남자인 사람 친구 팔에 이렇게 탁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러면 저도 이러고 놀라고 저보다 이제 저는 이제 좀 많이 당해서 그게 무덤덤해지고 익숙해졌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 이러면서 되게 본인이 화들짝 더 많이 놀래요. 그리고 이거는 흔하죠. 가슴 테이블에 걸쳐 놓기. 이거는 걸쳐 놓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지탱이 필요하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이게 앞으로 쏠리니까 걸쳐 놓는 건데 욕 많이 먹죠. 오해 많이 받죠. 왜 여우짓 하냐. 크로스백 멜 때도 이렇게 어깨가 아플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는 게 좀 더 안정감 있고 흐르지도 않고 서포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지금은 이제 혼자 살아서 너무 편하고 그냥 제 세상인데 예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 아빠가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편하게 브라를 착용 안 하고 있다가도 문 열리는 소리만 들리면 제 방으로 호다닥 달려가서 브라를 착용했어요. 그게 불편해요. 집에서도 편하게 입고 싶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슴 큰 사람은 야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저치 최고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배보다는 가슴 위에 떨어지고 부스러기 같은 경우에는 가슴 골 사이로 떨어져요. 상대방이랑 이제 뭐를 같이 먹고 있을 때는 가슴골 안에 낀 빵 부스러기 이런 거를 꺼내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공감 가셨다면 아니면 재밌게 보셨더라면 구독, 라이크, 댓글 달아주세요.